차 조경구조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맡은 박주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구조 역학에는 구조물, 구조역학, 구조공학이 있습니다. 구조공학은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실용성을 논하는 학문으로 설계와 건설에 필요로 하는 노력과 시간의 절약이 구조공학의 목적입니다. 구조 설계의 과정으로는 구조 계획, 구조 해석, 구조 계산, 구조체 작도 순서입니다. 구조 계산의 과정은 하중 계산, 반력 계산, 외응력 계산, 내응력 계산, 재료 허용 강도와 내응력 비교가 있습니다. 반력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산정 후 하중에 의해 구조물의 각 지점에 생기는 힘인 반력을 산정하는 것이며, 하중과 반력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입니다. 반력 계산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산정한 다음에는 하중에 의해 구조물의 각 지점에 생기는 반력을 계산하는 것으로, 외응력은 하중과 반력이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입니다. 외응력의 종류로는 축 방향력, 전단력, 휨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 등 4종류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B점이 고정되어 있고 A점에 하중 P가 작용하고 있는데, 하중 P의 크기를 증가시킬 때 구조물의 파괴는 하중 작용점인 A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중 작용점에서 가장 먼저인 B점에서 일어납니다. 힘이 가해질 때 하중 P에 의한 외력은 B점에서 최대가 됩니다. 외응력 산정 후 외응력에 의하여 구조물의 단면 내에 생기는 내응력을 산정하는데, 1-2 그림은 1-1 그림에서 구조 부재가 하중 P를 받고 망곡된 결과 부재의 1면이 신장되고 다른 면이 압축된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때 부재 단면에 미소한 힘이 발생하는데 그게 내응력입니다. 허용 응력은 기계나 구조물이 사용 중에 파손되거나 크기가 변형되거나 하지 않는 한계 응력입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단면에 생기는 내응력의 최대치가 재료가 허용하는 최대의 응력인 허용 응력보다 작아야 합니다. 다음은 힘으로 물체에 작용하여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거나 운동을 가하여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중력, 풍력, 지진 등을 힘이라고 합니다. 힘의 3요소에는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이 있습니다. 힘의 합성과 분해. 물체에 작용하는 2개 이상의 힘을 한 개의 힘으로 합성하였을 때 한 개로 대치된 힘을 여러 개의 힘들에 대한 합력이라고 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한 개의 힘을 여러 개의 힘으로 분해할 때 이 분해된 여러 개의 힘들을 주어진 한 개의 힘에 대한 분력이라고 합니다. 모멘트는 어느 한 점에 대한 회전 능률로 힘 P의 A점에 대한 회전 능률은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동시에 A점부터 힘 P까지의 거리 A에도 비례하여 커집니다. 그러므로 모멘트의 크기는 힘의 크기 P의 힘까지의 거리 A를 곱한 값으로 PA로 표시됩니다. 우력은 크기가 같고 작용선이 평행하며 방향이 반대인 한 쌍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력의 예시로는 회전문이 있습니다. 하중의 종류에는 고정하중과 이동하중, 집중하중과 분포하중, 장기하중과 단기하중, 눈하중, 통하중이 있습니다.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자중과 같이 항상 일정한 위치에서 작용하는 하중으로 정하중, 사하중이라고도 불리며, 하중은 구조체나 벽체 등의 재료의 단위 용접단 중량을 구하여 곱한다. 이동하중은 구조물에 항상 작용하는 하중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하중, 활하중, 적재하중으로도 불린다. 집중하중의 정의는 하중이 구조물에 얹혀 있는 작은 면적이 한 점으로 보이는 경우이지만 보통은 한 점에 집중하여 작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분포하중은 구조물의 자중이나 그 위에 놓인 물체의 하중이 어떤 범위 내에 분포하여 작용하는 하중이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작용 시간에 따라 단기하중과 장기하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 하중은 바람 및 지진 또는 온난한 지방의 눈하중과 같이 구조물에 잠시 동안만 작용하는 하중으로 구조용 재료는 단기 하중이 장기 하중보다 유리하며 재료의 경제성 측면에서는 단기 하중의 허용 강도를 장기 하중보다 크게 취하도록 한다. 눈하중은 구조물에 쌓이는 눈의 중량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등분포 하중이라고도 한다. 풍하중은 구조물에 재난을 주는 빈도가 가장 많은 하중이다. 지점과 반력, 구조물의 반력은 수평 반력, 수직 반력, 모멘트 반력의 세 가지가 있으며 또한 구조물이 외력에 의해 비틀릴 경우에는 비틀림 반력도 생긴다. 지점은 부재의 운동 상태에 따른 반력의 생성 상태에 따라 이동 지점, 회전 지점, 고정 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동 지점은 지단을 직교하는 방향으로만 부재의 운동이 구속되므로 이동 및 회전이 가능하며 따라서 수직 반력이 생긴다. 회전 지점은 회전은 가능하지만 어느 방향으로도 이동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수평 반력과 수직 반력이 생긴다. 고정 지점은 부재의 단부가 다른 부재에 강하게 고정되어 있어 이동 및 회전이 불가하도록 고정된 지점이며 수평 반력, 수직 반력, 회전 반력이 생긴다. 구조물의 정지 조건식. 구조물이 이동이나 회전을 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그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인 힘과 반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 구조물을 평면으로 취급하여 이 식이 사용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물의 역학적 분류. 안정구조물에서 정정구조물과 부정정구조물로 나뉘는데 정정구조물은 균형 조건식으로만 풀 수 있으며 부정정구조물은 균형 조건식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수평 부재의 선택과 크기 결정. 보의 설계. 보는 하중을 주로 힘으로 지탱하는 구조물 또는 구조 요소이며 수평 부재로 보가 자주 언급되고 이 밖에 도리, 합성보, 중도리, 들보, 장천 등이 있습니다. 정정보에는 단순보, 캔틸레버보, 내민보, 게르버보가 있으며 부정정보에는 고정보, 연속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구조 설계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구조 설계의 과정은 구조 계획, 구조 해석, 구조 계산, 구조체 작도이므로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개해, 개작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5번. 그림은 힘에 관한 표시이다. 그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A는 힘의 작용점이다. 나. OA는 힘의 방향이다. 다. OA의 길이는 축척에 의해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라. 작용점, 방위와 방향, 크기를 힘의 3요소라 한다. 힘의 3요소는 힘의 방향, 힘의 크기, 작용점으로 점 O는 작용점, OA는 힘의 방향, 축척에 의하여 힘의 크기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답은 가입니다. A는 힘의 작용점이 아니라 방향을 나타냅니다. 문제 6번. 다음 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힘의 3요소란 힘의 크기, 방향, 속도를 말한다. 나. 한 개로 대치된 힘을 여러 개의 힘들에 대한 합력이라 한다. 다. 한 개의 힘이 2개 이상의 힘으로 나누어진 것을 분력이라 한다. 라. 힘의 어느 한 점에 대한 회전 능력을 모멘트라 한다. 앞서 나왔던 내용으로 힘의 3요소는 힘의 방향, 힘의 크기, 작용점이다. 따라서 답은 가입니다. 힘의 3요소에 속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 14번. 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자동차의 중량과 같이 이동하는 하중을 활하중이라 한다. 나. 정지된 구조물, 자신의 무게는 고정하중이라 한다. 다. 고정하중을 사하중이라고도 한다. 라. 하중 작용 면적의 대수에 따라 동하중과 정하중으로 나눈다. 동하중과 정하중은 이동 여부에 따라 나누는 하중의 종류이며 하중의 작용 면적의 대수에 따라 나누는 하중의 종류는 집중하중과 분포하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라. 동하중과 정하중이 아닌 집중하중과 분포하중입니다.
문제 23번. 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단순보는 보의 한쪽 끝만이 지지되고 있다. 나. 캔틸레버보는 한쪽 끝이 고정 지점이고 다른 한쪽은 자유인 상태이다. 다. 네다지보는 보의 한쪽 끝이 지점에서 바깥쪽으로 네다지된 것만을 말한다. 라. 고정보는 보의 한쪽 끝을 메워 넣어 고정한 것이다. 단순보는 하나의 보가 양쪽으로 고정된 것이고 캔틸레버보는 한쪽 끝을 메워 넣어 고정한 것이며 네다지보는 한쪽 끝은 받침점에 고정되고 다른 끝은 공중에 자유로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나입니다.